가슴골이 오목하게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상당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려는 찰나 한 번씩 꼭들 물어보십니다. 보형물을 정하고 절개선을 정하면 그 다음은 이젠 정말 의사 말을 따라서 들어야 하는 순간이 되는 건가 싶은 때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보형물을 어디에 넣을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육 밑에 넣어요? 근육 위에 넣어요? 유선 밑에 넣어요? 근막 위치에요? 이런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넣는 거는 근육 밑 아니면 근육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게 상당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의 자체적인 마사지 효과 때문에 구형 수축의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어요. 굉장히 좋죠. 대신에 근육을 찝고 그 밑에 넣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야 되니까 수술하시고 나셔서 근육통이 꽤 있으세요. 더욱이 큰 백을 넣을수록, 큰 보형물을 넣을수록 통증은 훨씬 더 심해지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넣으셔야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친구는 안 아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이러면 안 되세요. 근육 밑에 넣었을 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근육이 아무리 얇아도 근육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제일 티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 윗가슴이에요. 윗가슴이 볼록한 것을 보면은 잡공기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어색하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근육이 위에서부터 눌러주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커브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유선 조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근육 밑으로 넣어야지 자연스러운 보형물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육 위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유선 밑과 근막 밑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근막이라는 건 어떤 타이트한 막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선 밑보다는 낫지만 사실 이거는 어려운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막 밑으로 정확히 넣는 경우는 꽤 드문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선 밑에 넣게 되는데 유선 밑에 넣게 되면 제일 안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윗볼록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피부 얇은 부분에서는 보형물의 경계가 다 보여요. 또 한 가지 유선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혹은 유방암 검사를 했을 때 유선 조직이랑 보형물이랑 헷갈려서 암 검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암 검사도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선 밑에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잠깐 아픈 거 좀 참으면 훨씬 더 나중에 좋잖아요. 대신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근막 밑으로 넣으시면 조금 통증이 덜하면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요 가슴 수술할 때 가슴골이 오목하게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슴골이 오목하게 생길지 아니면 넓게 생길지 이거는 수술적인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돼요. 수술적으로 가슴골을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근육 위에 넣어야 돼요. 근육이란 건 복장뼈에 붙여 있기 때문에 그 근육 밑에 넣었을 때는 복장뼈 간격만큼은 보형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좀 살이 좀 두툼해서 이 부분이 좀 위로 올라와 보인다 그러면 복장뼈보다 조금 더 좁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형물의 위치 자체는 복장뼈만큼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 밑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가슴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슴골을 원하신다면 근육 위로 넣어야죠. 근육 위로 넣어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슴골만 좁으면 다냐? 그게 아니거든요. 유두와 유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두와 유륜은 가슴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가슴골만 모아놓으면 유륜이 밖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만큼 또 안 예쁜 게 없답니다. 그래서 가슴골도 중요하시지만 항상 나의 가슴 모양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한 가슴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 수술을 결정을 하시고 하려는 찰나 한 번씩 꼭들 물어보십니다. 근데요 가슴 보형물은 10년마다 바꿔야 되나요? 이 10년이란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보형물 회사에서 개런티 카드, 워런티 카드라는 거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10년까지 보형물 교체 등에 대한
개런티, 보증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형물 10년마다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TV가 보증기한이 3년이라고 3년마다 바꾸나요? 냉장고가 보증기한이 3년이라고 3년마다 바꾸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거는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관리하고 체크하냐의 문제지 무조건 그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대신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유방암 초음파 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거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조기 발견하셔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슴 수술이랑 같이 하면 좋은 수술 바로 부유방 수술이죠. 부유방 지방흡입인데요. 이 부유방이라는 거는 원래는 의학 용어이나 일반인들 사이에 굉장히 비의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부유방이라고 하면 생리 때 커졌다가 생리 지나면 작아지고 거기에 몸물이 있어서 유선 조직이 있고 피부가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을 말을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방이라고 할 때 어디를 말하냐면 브래지어를 입었을 때, 나시티를 입었을 때 볼록하게 나오는 겨드랑이 앞쪽 살을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부유방은 자세가 좀 안 좋으셔서 지방이 국소적으로 축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들은 잘 안 없어져요. 우선 자세를 교정한다고 해도 이미 쌓인 지방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흡입을 해주시면 예쁜 옷 입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유방 지방흡입 수술을 많이들 하시고 또 같이 하셨을 때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하나 겨드랑이 절개로 하시면 부유방에서 지방흡입을 할 수 있는 양은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윗선 절개 혹은 유륜 절개일 때 같이 하시면 더욱 좋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세요.